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늘 모신 분은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에 앨범이 나온 이제 이태님이고, 네, 사실 오늘 처음 뵌 거죠. 사실상 제대로 대화 나누는 건. 진짜 바로 이렇게 네, 그냥 이틀 전에 연락을 제가 하고 네, 잠깐 얼굴 보고 네. 혹시 팟캐스트 나와줄 수 있냐 하고 사전 미팅 없이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요즘 시대 이제 이 2020년대에 심지어 남들과는 비슷한 일을 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누구랑 새로 친해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연락하고 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뭐 커피 한잔 해요 한다고 실제로 그게 친분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쵸. 아무래도 아싸리 그래서 그러면은 팟캐스트 나와줄 수 있으세요 하면은 저랑,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오히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름. 그리고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뭐 그게 어렵긴 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그런 연락 많이 받고 뭐 커피 한 잔해요. 아니면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샤라웃을 한다든지, 저도 예를 들면 음악 듣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다고 해도 네. 그게 실질적으로 친분이 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어렵죠. 그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정신들이, 나도 마찬가지고 다들 온전치가 않아서 그 친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만큼의 용기가 잘 안 생겨요. 그쵸. 뭔가 여유도 없고. 명분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사실 아예 대화를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시네요. 그리고 네. 왜냐면은 말씀하세요. 뭐. 긴장은 좀 되는데. 긴장이 좀 돼서. 왜냐면은 저는 사실 네. 아이테님을 처음 안 게 그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하마레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네네네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을 몇 번 달아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제가 뭐라고 아이테님, 달았죠? 그냥 요즘 막 크크크. 와이어탭에 다는 것처럼 크크크크.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으면은 재밌어 해주는 리액션을 맞아요. 되게 많이 달아주셨고, 그거 보면서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랩하는 분 아닌가 하고, 또 겹치는 인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얼라이브 펑크 형이라든지 뭐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겹치는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았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크크크를 많이 봐가지고 저는 사실 네. 굉장히 밝으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웃기면 크크크. 어 리액션을 좀 잘해주시는 분이구나. 웃기면. 네, 그래서 뭐 이 팟캐스트가 사실 완전 뭐 힙합 엘리에 올라오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너무 힙합에 인맥이 없어서 네. 힙합 하는 사람만 나오고 있고, 이번엔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음.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해서 찍으면서 친해지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뭐 DM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저를 왜 이렇게 음, 보냈었잖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 예. 듣고. 이유 설명이 딱 그거였어요. 네. 이렇게 친해지는 게 답이다. 왜냐면 실제로 어때요? 막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첫 작업물을 낸 분들이 다 그런 데에서 갈증을 느끼잖아요. 막 이 안에 이 업계 친구를 더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게 저는 좀 있다고 느껴가지고. 음, 그래서 연락이 좀 그쵸. 왔나요? 이번 앨범 내고 뭔가 생각지 않은 뭐 새로운 업계 뭐 사람한테. 팔로우가 온다든지, 오, 와, 예. 이거 내가 팬이던 분들의 연락이 팔로우 오면 왔구나. 기분 좋죠. 음, 근데 저도 이제 나오기 전에 뭐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제 속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음, 제가 그러고 말이 굉장히 느려요. 음, 음, 느리고 음, 그게 이제 보통 뭐 이런 텀도 나쁘지 네.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네네네, 좋아요. 음, 그러니까 대답을 느리게 하면 음, 그 보통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음. 그냥 필터링 없이 말해도 된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달라. 솔직하게 말은 하는 건데도 그냥. 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제가 음,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음, 뭔가 숨긴다든지 음. 필터링을 한다든지. 근데 안에서 계산을 해서 느린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느린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해도 음, 방식을 어떻게 설정하지? 그 어휘를 뭘 고르지? 음, 이런 거에 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식으로 대화를 끌어가면 MBTI가 뭐길래? 저는 음. 어, 매번 할 때마다 좀 바뀌긴 하는데 ISTJ더라고요. 최근에.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네. 해줄래요? ISTJ.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뭘까요? 이러면서 이것도 요즘 세대식이거든요. 아 맞춰보기 어, 상대방 저 거를 뭔 거 같아요?가 원래 그 다음 대화. 술자리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하거든요. I 요즘 MZ들이 I S 음, T P ENTP입니다. 근데 다들 I로 ENTP. 봐요. 왜냐면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음 근데 뭐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E인 걸 알 거예요. 일단 이렇게 부른 것부터가 사실 좀 그럴 수 있네요. 이류 행동이죠. 나와주세요. 막 그냥 대뜸 불러서. 음 어쨌든 저는 이제 이태님에 대한 호감 자체가 거기서 생겼어요. 그런 컨텐츠 소비를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 하마레 때도 그렇고 네네 이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친해지는 방법에 SNS가 중요하고 네 그게 맞긴 하죠. 어쨌든 계속 댓글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를 들면은 제가 관심 있는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좀 달고 다니고 있어요. 막 그런 풋프린트를 남기는 게 음 생각보다 그냥 뭐 한국에서 이제 악플 이런 인식들 때문에 그런가 댓글을 다는 거에 있어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있죠. 그런 그리고 걸 뭐 보면 음, 그게 뭐 음, 소위 가오가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음, 같고 음, 댓글을 다는 게 맞아요. 근데 근데 뭐 저는 음, 재밌으면 막 거기서 음, 의견을 막 피력한다기보다는 음, 재밌다 음, 아니면 우와 막 음, 이거에 이거 꼭 보셈 음. 이런 느낌으로 몇 분 그래서 몇 초 초보 유튜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워서 그것도 맞아요. 저도 유튜브를 해봤기 때문에 알죠. 아이테 유통기한 저 몇 개 봤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또 올해 초쯤에 여기 카라트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한 건 아니고 잠실점에서 카라트에서 일했었어요. 여기도 오지 않았어요? 상수 이쪽에? 아닌가? 내가 그건 기억이 좀 꼬였나 보다. 아마 뭐 누구 보러 오거나 사러 왔을 그랬나 수도 보다. 있고 제가 실제로 상수동에 살았었어서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여기 바로 재작년에 앞에 사는데 네. 그때도 제가 뭐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었으니까 저는 근 음, 몇 년은 글쎄 막 그래서 아이트님이 이쪽에서 일하나? 근데 그때 제가 막 배달을 엄청 할 때거든요. 혹 마주칠까봐 조금 걱정하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 진짜요? 카라트 앞에 지나가면은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음, 근데 좀 그래도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아, 세발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진짜요? 네. 너무 눈에 띄니까 난 거 무조건 알아볼 텐데 조금 창피하다. 그럴 수 있죠. 이런 마음으로 다녔던 실제로 저 뮤지션들 마주친 적도 있고 음, 그 저희 직원이 갔는데 덧말리기 나온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치킨 배달을 갔는데 음, 덧말리기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좀 리뷰도 달아줬어요. 덧말리기 그때 상수 살 아, 때였는데 좋네요. 맛있네요. 막 이렇게 해주는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다. 뭔가 이번에는 그냥 이 에피소드를 그냥 이렇게 친해지는 걸 통째로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그냥 골자고 내가 생각한 건 생각을 많이 좋습니다. 안 하지만 네, 이런 대화한 거였고 그리고 앨범도 그러니까 이 녹화 기준으로 어제 나와가지고 네, 어제 다 이제 들어보고 네, 그 다큐 짧은 다큐 되게 네, 짧은 다큐죠 한 3분 안 되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봤는데 뭐 앨범 얘기를 조금은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좋습니다. 나왔으니까 네, 일단 그냥 소개글만 처음엔 봤어요. 왜냐면 음감에 초대를 했는데 사실 제가 못 가서 네, 미안해서 네, 네, 이렇게 섭외를 한 게 또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이게 또 개인사에 대한 앨범이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저께 잠깐 얘기할 때도 최근에 제가 그 개인사를 가지고 너무 장치를 심은 앨범을 저번 와이어트. 저번 맞아. 와이어템에서 심지어 네, 일주일밖에 안 된 건데 맞아. 좀 별로다 이런 말을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별로라는 게 그러니까 싫다는 게 아니고 취향이 아닐 수 있죠. 그게 대세였던 시기가 나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이 한국 힙합 씬내에서 맞아요. 한 2016년, 17년쯤엔 그런 거를 잘 만들면 되게 성공했어. 맞아요. 그 저스티스 형 투맨이 아, 그나 뭐 009 뭐 회색 단지나 아, 뭐 XXX나 다 뭔가 음, 굉장히 컨셉추얼하고 뭐 그 당시 쿤디 판다도 지금보다는 더 음, 랩 스타일도 더 뭔가 맞아요. 지금은 되게 유려한 걸 많이 한다면 그때는 되게 촘촘하고 뭔가 좀 독특한 스타일을 좀 연구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니까 그걸 그 말을 먼저 꺼내줘가지고 그때 싫어하신다고 맞아, 했는데 맞아.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음, 어째 요즘은 인기를 얻기가 쉽지 않겠다. 왜냐면 요즘
그렇죠. 이 소비되는 게 요즘 소비 트렌드에는 이 힙합 매니아들도 그런 거를 뭔가 그런 게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포장이 돼야 네. 피지컬도 팔고 후드도 팔고 이래야 막 이 그런 성취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싶기는 하고 뭐 어때요? 앨범 소개를 그냥 어떻게 잠깐 할까요? 뭐 좋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앨범이 이제 소리선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 자전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음, 이제 멋진 프로덕션과 그 멋진 디렉팅 yeah, 하에 네. 이제 재밌게 만들었고 재밌는 앨범이니까 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쿤디 판다가 또 네. 디렉팅을 했는데 저도 맞아요. 그냥 어렴풋이 작업 중에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런 아. 이런 거 하고 있다. 누구 디렉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분 아는데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는 오고 갔는데 뭐 인터뷰에서도 말은 했지만 그게 원래는 레슨을 네. 신청한 거예요? 네네. 언제쯤이에요 그게? 그럼? 그게 제가 이제 뭐 인터뷰에도 써 있긴 한데 네네. 가볍게 네. 작년에 음, 저 나이도 어리지 않고 음,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음.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어요. 어, 뭐 하지? 음, 좀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음악의 어떤 방향성을 정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랩에 대한 결정이 있었어요. 랩을 더 잘하고 싶다. 기술적으로 나 네, 뭐, 네. 뭔가 박자적으로 음, 랩 쪽으로 발전하고 싶은데 음, 뭔가 누가 있을까? 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쿤디 판다의 균 좋아하거든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앨범이죠. 근데 그게 이제 가로사옥 다음에 음, 그 톤이 많이 바뀐 채로 나왔었는데 맞아요. 예. 제가 그 랩 제 톤의 음, 그 변화를 원하던 시기였어서 음, 톤 어떻게 바꿨지? 음, 가서 물어봐야겠다. 음, 그래서 나 레슨 받아야겠다. 음, 그래서 DM으로 저 누군데 음, 저 레슨 받고 싶어요. 네. 음. 언제 오세요. 어, 그래서 가서 음, 이제 레슨을 시작했는데 네, 이제 그렇잖아요. 뭐 곡을 아예 안 내본 것도 아니고 네네. 16마디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건 다 이 메이킹하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더 딥한 세계를 원하는 거라서 음, 이제 쿤디 판다가 앨범 만들고 있는 게 있으면 음. 그걸 같이 제작하면서 도와주겠다. 오, 랩 레슨이 그렇게 시작됐고 이제 점차 자연스럽게 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레슨 주 1회잖아요, 보통. 네. 네, 주 1회로 안 되겠다. 오히려 디렉팅이니까. 저 자주 올래요. 아, 근데 그러면 우리 랩 레슨이라는 거 그만하고 음. 디렉팅으로 아예 합시다. 그 비용 같은 건 어떻게 계산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궁금하긴. 맞아요. 그게 좀 제일 궁금하긴 했어. 업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니 이거 그 말해도 되나? 쿤디 판다가 한 달에 얼마인지? 그럼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특정 금액 있잖아요. 예, 그러면 레슨비가. 그거를 이제 주 4로 나눠서 예. 4번의 그 금액이니까 네네네. 그 금액을 4분의 1 한 다음에 음. 녹음이 한 곡당 네. 예를 들어서 3시간이다. 네. 그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런데 제가 비용도 상당히 들었네. 11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돼서 그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좀 빡세다. 그건 좀 빡세다. 네. 자기도 당연히 그거는 빡세고 그러면 요 정도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고민 좀 해볼게. 그리고 쿤디판드한테 디렉팅 맡길 래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염두에 두고 지금은 더 비싸게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거기서 네고를 시작합시다로 맞아요.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레슨으로 시작했고 뭐 디렉팅이고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래도 비용을 아예 안 받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했을까? 난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매체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어제 회식했어요. 그 앨범 오. 끝나고 사람들이랑 그러고 술 먹고 이제
쿤디가 없었어요 자리에. 네. 그래서 카톡으로 약간 알딸딸해져서 네. 친구비 존나 비싸다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오늘은 또 뭐 제가 이거 끝나고 라이브 키면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쿤디 판다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근데 뭐 하셨군요. 쿤디가 뭐 아시다시피 그 금액적인 그 그거에 이상을 하니까 또 항상 하고 그거에 거의 전혀 뭐, 신경 안 쓰죠. 네, 관심이 없는. 여기서도 뭐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맞아요, 그 친구는 그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진 않죠, 진짜. 전혀 어떻게 안 저럴 수 있나 싶을 맞아요. 정도긴 해서.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저도 진짜 많이 도와주잖아요. 뭐 여기 가게 이곳 이제 곧 없어질 이곳에서 마지막 행사도 막 도와줬고 그 전에도 그리고 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쿤디 판다쯤 되면은 이런 게 매체에 나오는 하나 하나가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도 도와주는 거 맞아요. 보면은 진짜 멋있죠 마인드가. 그런 게 참 멋있고 특히 요즘은 그거 되게 자주 넘나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적인 고려와 아니면 품앗이의 그 사이를 너무 하나로 다 정해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어려워요. 진짜 넘나들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 금액적인 걸 너무 고려한 만큼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나 이 돈 아니면 안 해라서 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다 해줘서 아무것도 돈으로 아예 성취를 못 이루니까 막 번아웃이 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실제로 커리어가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서 근데 쿤디 판다는 그냥 잘났어 다 그런 거 그런 감도 그러니까요, 좋아 신기해요. 대단한 친구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쿤디 판다 그래서 좀 맞아요 그래서 앨범을 들었을 때 좋은 의미로 균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뭐 그래요. 토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아예 그 쿤디 판다 특유의 그 뭐야 애드립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보컬 애드립 같은 게. 맞아요. 예, 그게 코러스 같은 거요. 뭐라고 하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막 이런 것들이 곡마다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네. 근데 그게 진짜 개벌스가 없는데도 몇 개 좀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구성들 있어요. 그런 있죠. 것들이 다 그런 있어요. 코러스나 애드립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더 아티스틱하게 들리기도 하고 피처링에 써 있지 않은데 나오니까. 근데 균이랑 비슷한 느낌. 이게 그 디렉팅을 받으면서 음. 쿤디 판다라는 아티스트를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각자 다르겠지만, 네. 근데 대외적으로 뭔가 좀 냉정할 것 같고, 뭔가 조금 차가울 것 같고, 저도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근데 갔는데 그 곡을 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감정을 표현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고심하는 아티스트더라고요. 예술가의 자질. 예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술도 받쳐주니까 그렇게 종합적인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딱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 진짜 잘 들었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뭐 이제 내용으로도 사실 매체 이제 몇 가지 인터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본인의 그런 그 중독에 대한 경험을 하는데 또 신기한 게 앨범에는 직접적인 그게 없어서 맞아요, 없어요. 뭐가 중독인지를 알고 싶어서 사실 커버를 유심히 봐서 그때 알았거든요. 맞아. 커버가 아주 멋지게 나왔죠. 커버가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네, 정확히 무슨 중독인지는 모르는데 가사에서는 어쨌든 뭐 빚 얘기가 일단 네, 있고 네. 빚, 돈 얘기는 있는데 중독이다까지만 있으니까 뭐 오히려 사실 좀 상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냥 들으면서 그 막 돈과 빚이 생길 만한 중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다 해보다가 근데 왠지 커버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실마리가 맞아요. 있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도박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박. 그래서 얼추 인터뷰도 봤는데 원래는 그런 포커 그 플레이를 그렇게 그죠. 포커를 되게 좋아했고 그냥 업 삼아서도 했던 거예요. 그럼. 네, 업 삼아서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포커를 치고 이제 다녔죠. 오랜 기간. 근데 이게 그 앨범 자체도 의도한 바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 중독이 있잖아요. 네. 그 술이는 뭐 모든 뭐 저도 중독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 뭐
마약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도박. 근데 이제 도박이라는 중독이 도박 중독이 음. 가장 눈에 안 띄는 것 같거든요. 남 눈에는 네, 주변 남 사람이 눈에는. 보기에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언제든지 혼자 할 수 있고 음, 뭐 멀쩡한 척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음, 중독인 것 같아서 음, 그게 실제로 제가 그 기간을 겪을 때는 거의 사람들한테 오픈하지 않다거나 제가 스스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오, 네네. 굉장히 애매하게 표현하고 뭐 아 요새 돈 없어 아니면 요새 돈 많아 뭐 따뜻해 막 이러는데 이제 명확히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는 그런 어떤 장면을 앨범 초반에 좀 넣어주고 싶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디렉팅에서 쿤디의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고민했어요. 저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까 아니면 이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한 이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까. 예로 들면 킁에서 네. 시잼이 음. 새끼야 유명하다 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설명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딱 네. 그래서 이제 쿤디가 너는 먼저 너의 그 톤앤 매너를 알려줘야 된다. 너가 누군지.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 트랙 네. 인더보스. 그래서 앨범의 어떤 평균치의 사운드와 내가 하는 가사 작사 스타일이라든지 평균치의 사운드라는 말이 좀 공감이 되네요. 그리고 다 듣고 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디렉팅이 있었죠. 오픈 그 힘든 거 오픈이라는 힘든 점을 오픈이라는 점에서도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네. 최근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그 힘든 거를 티를 거의 못 내는 성격이거든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전형적인 그냥 딱 남중 남고 나오고 그거 안에서도 되게 막 의협심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그 남초 사회 힙합도 사실 남초 사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계속 그냥 남중 남고 고3 때부터 이쪽 씬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남초에서만 속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좀 특징들이 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물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덜어내긴 했지만 그래서 힘든 건 티 못 냈죠. 수컷 사회에서 예, 뭐 그 약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잡아먹히는. 조금 몸에 좀 배어 있는 게 있었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긴 한데 그게 굉장히 배어 있는 채로 20대는 사실 그런 채로 보냈거든요. 저는 막 되게 막 보여주면서 싸운 적도 많고 보여주면서 누군가한테 언쟁을 할 때, 그러니까 육탄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언쟁할 때 일부러 그것을 전시한다든지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내가 뭐 금전적인 성취가 됐든 커리어적인 성취가 돼도 굉장히 전시를 네네. 많이 하는. 물론 SNS는 다 그런 용도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전 셀카도 안 찍어 올리고 네. 뭐 피드에는 맛있는 거 먹어도 안 올리거든요. 어. 스토리로 정도로만 하고 내가 전시하고 싶은 것만 이제 피드에 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근데 네, 옛날엔 더 심했어요. 어떤 연출이죠. 네, 근데 옛날엔 그게 그냥 모든 사람 음. 나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살다가 음. 진짜로 거기 뭐 힘듭니다 영상 올린 것처럼 진짜로 살면서 처음으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그게 얼마 안 됐고 지금은 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꿔야겠다. 그 내 힘든 점을 오픈을 하면은 이게 뭔가 되겠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전시하고 호전적인 성격도 있는 거랑 반면에 제 자신을 엄청 믿지는 않아서 뭔가 그거를 병원을 가는 게 솔직히 저는 무서웠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멍청해 보일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막 병원에 가거나 뭔가 약을 먹으면은 이게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무서웠어요, 사실. 네. 그래서 선택지를 딱 2개로 둔 거였어요. 병원을 가볼까, 그러니까 다 오픈할까. 근데 계산을 때려보니까 내가 이쪽에서 쌓아온 친구들이 한테 준 게 제가 생각해도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힘을 줄 만한 연락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이 계산이 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계산도 한 거예요. 근데 계산이 성공은 했어요. 실제로 연락이 진짜 많이 와서. 근데 그래도 그 계산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그 밑바탕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용기는 낸 거죠.
며칠 고민은 했어요. 근데 며칠 고민하면서 그 영상에도 말했듯이 저는 원래는 하고 싶은 말을 글로도 잘 정리하는 편이고 네. 말도 못하는 편은 아닌데 그 영상 찍을 때는 하나도 못하고 있긴 했어요. 그 그냥 딱 녹화 버튼 누를 용기 하나만 딱 가지고 네. 딱 켜고 그래도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단어로 그냥 메모장에 한 10개 정도 띄워놓고 화면 단어 보면서 그냥 말하고 그냥 편집 없이 딱 했는데 그게 얼마 전인데 저도 사실 네. 근데 앨범을 1년 동안 준비해서 본인의 그거를 하고 그리고 그 앨범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가족들한테 오픈할 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아 어렵죠. 저는 사실 영상 찍는 것보다 저도 가족한테 오픈한 거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전이거든요. 네. 내가 이 정도로 금전적으로나 뭐 심정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를 한 4월쯤에 오픈했거든요. 네. 한 2달 전쯤에. 네. 이제 3달쯤 되는구나. 근데 그게 더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게 저도 음감에서 말했던 건데 어. 이제 뭐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어떤 이야기도 하기 할수 있죠. 쉽잖아요. 네. 안 볼 사람이니까. 네. 근데 계속 나와 함께 관계하고 음. 계속 마주치고 뭔가 그 교감을 할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다른 모습이라든지 겪고 있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게 진짜 수십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평소나 좀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편인데 원래는 가족들한테 그거 털어놓을 때는 진짜 안 어울리게 평소 저를 아는 사람이랑은 안 어울리게 좀 돌려 말하고 좀 찡찡대면서 화두를 꺼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랬지 좀 창피해요. 부모님이랑 그냥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있는데 나 그냥 이제 이거 가게랑 그냥 그만하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그냥 꺼내나요. 뭐 알아달라는 식. 알아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거든요. 걱정도 되시고. 그 대뜸 좀 마치 알아달라는 식으로 툴툴대면서 좀 했던 기억이 나고 어땠어요? 좀 얘기 꺼낼 때 일단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얘기 꺼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아니요. 저는 오히려 툭 나왔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네. 그냥 식사 자리 하듯이. 그냥 그 이미 사실 이게 나만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점차 알게 주변에서 좀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명확히는 몰라도 뭔가 지금 이상해져 가는데 저 사람 상태가 좀 안 좋아져 가는데 친구들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을 때 네. 그 어머니랑 둘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저 중독입니다. 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얼추 어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아직도 그래서 금전적으로 갚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개인회생을 하면은 하기 싫었어요.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뭐 진짜 분 단위를 쪼개서 살고 있어요. 저 요새 30분 단위로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실제 경제적 상황도 좋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게 경제적 상황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서 뭐 더 말은 하면 안 되지만 뭔가 불안하거든요. 어때요? 지금도 아직도 갚아야 될 게 좀 있나요? 그럼 지금? 그 도박 빚은 갚은 지가 오래됐고요. 네. 그거 그냥 너무 대단하네요. 뭐 이제 뭐 다 써 있는데 가사에도 써 있고 인터뷰에도 써 있는데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오픈을 했을 때는 네. 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빚이 너무 많아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손을 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그 손을 벌리는 사실 그 목적 하에 고백을 그냥 했던 거고 한 거죠. 또 아버님이 근데 그렇게는 또 안 받아 안 된다.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내가 갚아주는 게
집을 팔아서라도 뭔 짓을 해서라도 갚아주는 게 또 한 번의 잭팟이다. 그 너한테. 가사에 나온 네. 것처럼. 그 잭팟을 너가 또 터트리는 거고, 그럼 넌 계속 지금은 이렇게 막 구구절절 새로 태어날게요. 이것만 청산하면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결국 다시 그걸로 갈 거다. 그랬고 이제 병원 또 다녔었고 이제 그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중독이 되게 일상적이고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가장 크게 잃은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음악 하고 싶던 그 20대 초반의 나였어서 그냥 어떤 가끔은 진심이 논리가 없을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동의하고 저는 오픈을 뭐 어느 정도 해도 돼서 그냥 사실 나는 뭐 이런 카메라 앞이나 아니 카메라 뒤나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니까 그 영상에서는 이제 억대라고만 말했는데 그게 사실 3억 조금 넘는 정도예요. 제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들은 네.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럼요. 불안정한 일을 하는 사람 전혀 입장에서 아니죠. 네. 누군가한테는 정말로 이 삶이 진짜 휘청일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럼요. 완전히. 그래서 저도 이 정도를 부모님한테 오픈을 하고 저는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똑같이 저는 이제 그 유복한 집은 아니라서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사시는 집이 청약이 당첨돼서 거기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될 정도면 애초에 완전히 잘 산 집은 절대 아니란 얘기죠. 음. 일단은 뭐 당연히 주택이 없는 집이고 자가가 없는 집이고 근데 거기를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미 부모님도 빌릴 수 있는 돈을 다 빌리고 나이가 지금 환갑이 넘으셔 나이도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그 정도로 심각하면은 이 집을 포기할까라는 말을 먼저 꺼내시니까 제가 됐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고 나면은 내가 반대로 이제 부모님을 다 진짜 온전히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그걸 들어가는지를 아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얘기 꺼낼 때는 혹시 조금 도와주실까라는 마음으로 꺼냈거든요. 네. 부모님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참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건데도 그냥 현금 몇만 원을 저한테 지어 밥이나 먹어라 정도인데 혹시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꺼내봤고 있는 그대로 저도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딱 하니까 그냥 내가 30분 단위로 쪼개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나는 그거를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심정 뭔지는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 계산이 있었죠. 저도 그 영상 찍어 올릴 때는 친구들이 밥 한 끼라도 더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계산이 하면 없을 수 없어요. 없을 맞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힘들수록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게 그러니까, 돼서 지금 이걸 타게 하려고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둘 다 그런 것처럼 그 계산을 했다 해도 말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고 나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 보는 분들 있으면 그런 상황 있으면 다 까면은 분명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 요즘 악몽 많이 꿔요. 어떤 악몽 많이 꾸냐면 진짜 뜬금없는 악몽 꾸는 게 막 이런 힙합 씬에 있는 좀 나랑은 별로 안 친한 악동 이미지의 뮤지션들이 나를 막 박제하는 꿈을 꿔. 그러니까 홍대에 내가 돌아다니는 걸 찍어서 막 캔드릭스 뭐 다른 가게 알아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를 마치 막 진짜 생생하게 완전 지금 그대로 묘사 그런 꿈을 꿀 정도예요. 왜냐면 나도 평생을 오픈을 안 해보다가 오픈을 해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 엄청 신경 쓰는지 몰랐거든요. 몰라 욕할 사람 욕하지라고 마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자리에서 그게 나와요. 저도 이 앨범 전날에 그 아침에 일어나면 기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오늘 무조건 뭐 날씨를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본다거나 근데 그게 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발맨 날 이태 뭐 논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벌써 어떻게 발맨 날인데 무슨 논란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꿈이었거든요.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나도. 그걸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이 주는 무게는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무게랑.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도 나는 오픈하기로 한 사람으로서는 많이 닥칠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전투 태세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뭔가 음. 나는 좀 그걸 갖추려고 신경 쓰는 편이고 그 꿈 꿨을 땐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이 모자 쓰고 있었고 사진에서 막 그런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누가 찍고 막 놀리고 막 댓글 달고 막 이런 꿈을 꿀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건 어쨌든 지금은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나한테 지금 내 현실에 닥친 해결해야 될 문제들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 SNS 같은 데는 그런 모습들만 나오는데 네. 뭐 어쨌든 최근에 여기 정리하는 과정의 마지막 행사들을 치르는 모습이었으니까 네. 근데 막 너무 그렇게 인식 잡히기는 싫거든요. 나도 힘든 사람 이렇게 보이기는 싫은데 그렇죠. 어쩔 수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참 양날의 검인 게 그렇게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나 스스로 낙인을 찍어서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어느 사실 정도는. 좀 네. 그런 거였으니까도. 약점을 공개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감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앨범으로 묶은 거는 저는 저만의 음. 그 안 멋있는 이야기를 멋있게 담았다는 거에 있어서는 음. 그 힙합 씬 내에서 그 자랑 음. 이거가 내 자랑이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오. 그러니까 안 멋있 그 돈 뭐 이게 아니고 네. 나 이거 이렇게 깠어. 뭐 이거 멋있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나. 어때요? 요즘은 그러면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이 앨범 제작 기간 한두 달 전에 일을 그만뒀었어요. 그 카라트 말고? 카라트는 올해 초에 관두고 그만뒀었고 네. 이제 집 근처에서 알바하고 뭐 영어학원에서 선생님 그래요? 하고. 지금 촬영해 주시는 형도 연어학원에서 알바 오래 해서 아 진짜요? 네. 네. 그 취업도 비슷한데 또 둘이 비슷한 면이 많네요. 중딩 나중에 한번 팟캐스트 나오라는 뜻으로 얘기 꺼낸 거예요. 촬영해 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좀 재밌게 사신 분이라서 나중에 또 나오라는 뜻으로 한 거고 알바 하시면서 그렇게 대단한. 근데 또 빚이 어때요? 저 업앤다운 내 빚 그것만 그냥 다운입니다. 다운. 다행이다. 그러면 업이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더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니까 그 금액적인 그게 더 무게가 크게 느껴졌을 그럴 수 수는 있죠. 있겠다. 또 반대로 어리니까. 생각하면 네. 저는 그래도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뭐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음악 관련된 일은 어쨌든 한 만큼의 돈은 나오는데 저는 여기 시간을 엄청 오래 쏟았으니까 예를 들면 일이 없는 사람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일이 계속 오고 어쨌든 거기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선택을 할 뿐이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뿐이지. 옛날에 이제 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궤도까지 올리는데 제가 엄청 노력을 하긴 했죠, 사실. 그쵸, 19살 때부터 아둥바둥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제는 다 선택할 뿐인데. 또 돈 얘기하니까 약간 뇌 정지가 오긴 하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어때요? 그러면 이제 이 앨범 이후로는 근데 가사에도 그 이제 자전적인 얘기랑 동시에 어쨌든 그 힙합 씬내에 자리 잡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그 뉘앙스들이 나오거든요. 가사 보면. 그러니까 그래요? 좀 티가 났어요. 그래서 향후 앨범들에서는 이제는 이런 컨셉추얼한 게 아닌 걸 좀 할 건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힙합 씬내 약간 인정에 대한 가사들이 조금씩 자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애초에 이 주제를 줬을 때 누군가 그러니까 저희 형이 그러니까 저 회사 형이 너가 힙합 씬에 속해 있지도 안 속해 있지도 않은 것 같다. 경계선을 애매하게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써보면 어때? 가 그렇죠. 네. 이거의 이번 시작이었는데 앨범에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쓰진 않았지만
진입을 한다는 거에 정의 이것도 잘 모르겠고 제가 또 이게 힙합이 어린 사람들의 문화잖아요. 그쵸. 젊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고. 우리는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 저 스스로도 노력을 했던 몇 번이 있어요. 어. 클럽을 가봐야겠다 어. 이런 거라도 저는 예. 클럽을 거의 안 가거든요. 어. 공연 위주로 놀러 다니고 음. 클럽을 간다든지 아 요새 친구들은 저렇게 입는구나 멋있다 저건 좀 이상한 안 맞네 라든지 그들의 음악을 더 소비해 보려고 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이게 그 들어가는 거 이 씬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는 것 같아서 아. 별로더라고요 스스로. 근데 뭐 이번 앨범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그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근데 이제 그 음악적 지향점이 조금 그런 예를 들면 테크닉 위주라든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 저는 오히려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적인 얘기를 연속으로 했을 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이런 걸 물려라고 할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쿤디 판다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그렇게 안 쿤디도 하지. 이제 중간에 모듬을 내는 이유가 그런 맞아 것도 있겠죠. 그럴 예. 수 있어요. 쿤디는 저한테 형 이거 다음 앨범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바로 준비해야 하고 음악 그러니까 이 서사 막 진지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이거에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까 좀 더 랩의 재미나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는 앨범을 내면 좋겠다. 저도 같은 뉘앙스의 질문이었어요. 네. 역시 생각하는 게 다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가사를 쓸 때 그런 것들은 묻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막 너무 딥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뭐 좀 더 그 음악의 어떤 본연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어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은 사실 되게 듣기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냥 이지 리스닝 되는. 네. 맥밀러 제일 좋아하고. 스타일링도 좀 우리 나이도 다 같고 맥밀러랑 맞아요. 그것과 제가 이게 있어요. 이 얘기를 언젠가 어디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맥밀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쿤디 판다도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뭐 누구 제일 좋아하냐? 그래서 맥밀러 좋아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때 맥밀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도 있겠지만 그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일단 나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네. 근데 말하는 목소리도 비슷해요. 톤이랑. 그 다음에 그 친구도 마약 중독을 겪었고 네. 어쨌든. 그리고 그 쭉 그 사람의 어떤 인생 타임라인에 앨범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말하는 것도 이제 바뀌고 그리고 스위밍 내고 뭐 서클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래서 더 제가 그 시기에 그걸 듣고 이 사람과 더 뭔가 동화됐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냥 음악이 좋아라기보다는 얘도 어떤 중독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내려갔구나.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뭐 여자친구 만나서 좀 괜찮아지는 건가? 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에서 보이다 보니까 더 좀 인간적으로 커넥트되지 않았었나 싶기도 해요. 근데 누군가한테 그렇게 투영시키고 동화하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되게 삶의 동기부여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되게 다양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요즘은 일부러 막 무하마드 알리 이런 거 봐요. 전투태세. 뭐 코너 맥그리거 원래 코너 맥그리거 좋아하는 거를 안 좋아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동네 막 양아치들이 가끔 죄송합니다. 코너 맥그리거 좋아하잖아요. 네. 나는 그 이미지가 싫어서 코너 맥그리거 별로 안 보다가 요즘 좀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전투태세를 우선 말 재밌잖아요. 재밌게 하죠. 완전 재밌게 엔터테이너니까. 하죠.
뭐 저도 좀 동화하려고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길게 시간은 못 쓰지만 분단위로 살다 보니까 짧은 영상들은 좀 보는 것 같고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뭔가 제가 뭐 사전 정보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가볍게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네.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연예인 분의 가족이어서 뭐 네. 이미 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를 살짝은 그냥 궁금해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으로서 좋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막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유튜브를 같이 찍은 게 네, 있어요. 이 형님 거에서 네, 맞아요. 있었던 거 본 것 같아서 품앗이를 서로 서로 좀 그 당시에 좀. 근데 최근에 또 형님 유튜브 또 하시지 않았어요? 막 그 올린 거 소식을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포맷을 바꿔서 그게 이제 형이 유튜브를 뭐라 모르시는 그럴까?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배우 김지석 님이 형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닮지 않았죠. 닮았던데요. 어쨌든 저희 삼형제가 진짜 생으로 다 다르게 그러면은 생겼어요. 제일 큰 형이 김지석. 아니요, 둘째 형이에요. 그 더 큰 형이 있어요. 네, 근데 두 분도 나이 차이 많이 나지 많이 않아요? 나요. 13, 11, 저 나이 차 와, 나이 차이 진짜 많이 나는구나. 막둥이에요. 그래서 갑툭튀 막내 느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은근히 또 그래서 그 힙합 원로 뮤지션들하고 형님이 친분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스팟 사이즈 어, 형. 네, 예. 맞아요. 그게 그리고 저는 사실 그냥 90년대 문화 덕후라서 사실 가수 활동으로 데뷔하신 거 알거든요. 아, 이게 별로 들으면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 아니, 형님은 이제 네, 밈이 됐죠. 이미 밈이 됐죠 네, 사실. 네. 근데 그거 뭐 사실 알거든요. 왜냐면 그 옛날 가요 무대를 워낙 많이 봐가지고 네. 그때 봤던 분이구나를 나중에 알기는 했어요. 두 분이 컨텐츠를 하시는 것도 보면서 참 그래서 이것 조금 날카로운 질문인가? 사실 왜냐면 이번 앨범을 공개하면서 형한테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뭐 나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데 괜찮아? 뭐 이런. 물어봤죠. 많이 어. 물어봤고 그리고 음. 이게 이 앨범이 나온 건 어제지만 음. 제작 기간도 있고 그니까, 예. 이거 제가 문제를 겪던 그 기간도 있고 음. 마음이 안 무거울 수 없죠. 많이 무거웠고 또 무섭기도 했고 어떤 데미지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요새 물어뜯으려면 얼마든지 다들 물어뜯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는 멋있게 극복했고 멋있게 풀어냈어라고 하지만 미화한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래봤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보다 훨씬 형이고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형도 아마 마음이 100% 편하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그래서 네. 더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바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형도 이런 곳이 너가 추후에 그 결과를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어쨌든 오픈했으니까 네. 그것을. 그렇다고 나는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로막는 사람이고 싶지 않다. 얼마든지 지원도 해주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데 네. 괜찮겠니? 그거를 저도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도 이거 괜찮나? 그런 생각은 네. 걱정은 계속 하고 했죠. 네. 형이랑 그래서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보네요. 네, 좋아요. 요새 이렇게 첫째 형은 이제 결혼을 해서 저 자주 못 보니까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봐서 둘째 형이랑 잘 지내죠. 뭔가 왜냐면 제가 정말 1%도 공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가족인 건데 어쨌든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게 뭔가 엄청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뭐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특이한 점이 있나요? 있을까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리니까 음. 막 고등학교 아니면 뭐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추노가 한참 뭐 예를 들어 방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때 가장 이제 뭐 인기가 있으셨고, 네, 예. 리즈 막 그럴 때니까 음. 그때는 저도 어리니까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 났어서 형 나 어디 가면 다 김지석 동생이라 그래. 막 PIC 괜히 약간 그런 건 나 있었구나. 왜 내 이름으로 못 불려? 막 음. 이게 찡찡찡. 음. 근데 이제 나이 먹고 그때 그 저의 찡찡거림을 받아준 형이 고맙기는 해요. 사실 왜냐면 야 뭐 어쩌고저쩌고 나도 힘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네. 감사한 게 더 많죠. 어. 네, 훨씬 많고 또 배우는 것도 더 많고 음. 다 다른 영역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더 다양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해도 더 되고 감사하죠. 그냥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거면서도 사실 궁금하기도 한 점이었어요. 뭐 연예인 가족 그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떤 집단 문화잖아요. 네. 다 똑같이 생기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묶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묶는 네, 거. 그래서 그렇죠. 네. 연예인 저랑 형 이렇게 저희 가족은 되게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이제 연예인 가족으로 묶어서 네. 이 가족은 이럴 것이다. 네. 뭐 마치 이제 너는 형이 연예인이니까 너는 돈이 많을 거야. 라든지. 근데 뭐 모르는 일이지. 사실 뭐든지 그런 건. 집안에 그런 거는 네. 보통 부모님의 그러니까요. 영향이 네. 훨씬 더 크잖아요. 저희 형은 제가 아는데 진짜 혼자 열심히 해서 혼자 자수성가를 발로 뛰어서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성공한 연예인분들은 어쨌든 다 자수성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저는 사실 그때는 초등학교, 나이 중학교를 차이도 많이 다닐 나고, 때니까 전혀 무관했고 근데 이제 묶어서 뭔가 뭐 로얄 패밀리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부담스럽긴 그런 했었어요. 게 좀 있긴 있었구나. 네. 네. 그 뭐 저는 반대로 독립운동 그렇게 본능적으로 연예인 가족한테는 금전적인 데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사실 저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도 사실 아예 디폴트로 혹시 연예인 가족을 만나면 그건 조심하긴 해요. 그렇게 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돈 많을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 거지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릴 때는 부담이 됐었고 또 그냥 우스갯소리로 구라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건 좀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다. 진짜 우스갯소리로 구라치 사진 보여줘 맨날 어릴 때는. 그래서 구라야 그냥 그랬어. 진짜 잘생기시긴 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어릴 때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형 막 이런데.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그러지 않게 되잖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알게 돼서 그래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고. 근데 저는 저예요. 그냥 이런 스탠스로 지냈죠. 그냥 뭐 딱 어느 정도 막연히 상상한 거랑 비슷하긴 하네요. 뭔가 짜증나는 구석도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어릴 때는. 그리고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또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지금은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냥 재밌죠. 그런 상태이시구나. 그래서 딱 그냥 막연하게 이태라는 분의 그냥 정보를 그냥 봤을 때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였고 오늘은 나도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뭔가 나한테도 좀 힐링이 되고 좋습니다. 좀 친하게 지냅시다. 좋은 친구로 지내면 다음에 만약에 나오면 반말하는 걸로. 아니 라이브부터는 반말을 할 생각이었고 좋다. 이거 가서는 그래서 뭔가 조금 그 정말 다르게 살아왔지만 둘이 어쨌든 공통점 하나를 내가 찾고 친해지고 싶었던 게 좀 컸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막연하게
컨텐츠 많이 봐준 분에서 음, 어제 앨범 듣고는 딱 생각이 더 그렇게 들었어. 음, 그걸 오픈하는 사람이었네. 음, 근데 내가 최근에 그랬으니까 나이도 똑같은데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분명히 나랑은 또 되게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그 모든 스토리가 다 나랑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컨텐츠들을 보니까 음, 엄청 좋아하고 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음. 그 음악을 안 한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시 하게 된 아, 예, 거잖아요. 예. 늦게. 음,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음. 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네, 거죠 뮤지션들이. 요새 사람들은 어떤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의견이 있지? 음. 저 진짜 다 보거든요. 남궁재벌도 보고 오, 핸드리스님 것도 보고 막 음, 다 보면서 아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게 요새는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되는구나. 음, 이게 제가 그거를 무작정 따라간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파악은 꼭 해야 하지 않나. 좋은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길게 대화하는 콘텐츠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근데 하나 내가 좀 궁금했는데 놓쳤던 거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하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 뭔가 아까 중독 얘기하다가 만 게 네, 어쨌든 진짜 외국 팟캐스트식으로 말하면은 그런 도파민 중독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자극 맞아요.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음, 왜냐면 어때요? 지금도 어쨌든 그러면 고자극이 아니면 좀 이렇게 오는 게 없어요. 지금도. 아 그거를 사실 이게 음. 수치화되지가 않으니까 네. 몸은 당연히 그렇게까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음. 민감하게 아 내가 지금 자극이 덜 왔다. 어, 뭐 어, 이렇게 어. 생각을 하기에는 음. 어려운데 음. 음, 근데 누구나 조금씩 그 무뎌지는 순간은 겪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음. 도파민이 찍는 거잖아요. 한번 네, 위로 네. 빡 찍고 내려와서 다시 여길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 이제 상담 받고 할 때 작은 도파민들을 자주 경험하는 음. 이거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은 도파민을 어, 이렇게 해봤어요? 예로 시도? 들면 어. 매일매일 내가 감사한 거를 5가지 쓴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도파민이랑 뭔 상관이야? 하지만 어. 약간 내가 오태식 같다. 아주 어. 어. 아주 어. 작은 어. 그 하루의 완료 경험, 음. 작은 성취감. 어. 아, 나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 지었다라고 할 때도 음. 조금은 분비가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많이 것들로 해라는 게 네네네 전문가의 추천이구나. 좋은 음악을 듣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고 음. 사람들과 좋은 얘기할 때도 그게 분비가 될 거고 아. 또 이게 그렇게 화학 작용 느낌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의지에 관련이 있다 어. 보니까 요즘 힙합 뮤지션들은 사실 이거 되게 화학적으로만 말하잖아요. 어떤 걸 도파민을요? 약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음, 그래서 나는 요즘 제일 놀랐던 게 요즘 젊고 어린 친구들이 너무 도파민, 세로토닌 막 이런 뇌 음, 과학에 관련된 거를 정말 상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팟캐스트 좀 찾아는 듣지만 입 음, 밖에 잘 안 꺼내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말을 하길래 저도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거든요. 애초에 네.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네.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를 그 이제 볼 수밖에 음,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중독을 경험도 경험했으니까 했고. 어느 순간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도 오고 어, 오로지 의지의 측면이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여전히 포커 자체는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나 네,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더 음, 조절할 수 있다고 느껴서 음, 사실 음. 의지 의지, 나오게 된 배경 의지 그리고 음, 주위 사람들의 도움 도움, 네 그거가 아주 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극 그거는 저도 공감은 좀 되는 게 저는 그걸 좀 즐기는 성격이라 그나마 남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냥 고자극을 많이 겪고 살았죠. 왜냐면 일찍 그러니까 대단한 연예인이 오히려 아니기 때문에 일찍 남들 앞에 노출이 되니까 그냥 인기가 많고 그냥 사람으로 인기가 많고 막 이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막 이런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아예 거죠.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그런 상황 많이 겪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막 클럽, DJ 막 이런 거만 했으니까 굉장히 고자극 강렬하죠. 사회에서만 살았던 거죠. 매일 밤을 클럽에 있으면 사실 그렇게 되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은 저는 다음 날에 마라탕 먹을 거를 계산을 하는 성격이에요. 막 그런 예를 들면 새벽에 요새 연습실 청소 알바를 하면은 내 몇만 원을 벌었으니까 내 몇천 원씩 아껴둔 거를 쌓아서 마라탕 재료를 계산하면서 엄청 자극을 해요.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어쩌면 나를 고자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걸 수도 그럴 수 왜냐면 있죠. 어제 아침에 예를 들면 어제 아침에 여기서 행사를 하는데 그 전날까지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블루프린트 마지막 파티를 한 맞아. 새벽인데 우리 만난 날이죠. 네. 근데 나 그날 밤에 계속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침에 SRS 여기 행사 마지막 행사하러 가기 전에 치즈 내장 얹은 라면을 먹겠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행복했고 그거 먹고 출발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앞으로 이 스탠스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좋은 비결. 나는 내 나름대로 좋은 비결을 갖고 있었네. 그러면. 그쵸. 그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니까. 난 계속 여기서 노래 틀면서 치즈 내장 그 최대한 꾸덕한 꾸덕하게. 걸로 느껴요. 그거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진짜 행복했거든요. 내장을 2장 먼저 면이랑만 먹고 2장 더 넣어서 먹었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오늘도 여기 오면서 치즈 꾸덕한 거 2장을 먹고 왔는데 네. 이런 거를 근데 사실 뭔가 고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를 너무 하찮게 여긴 사람이 많은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계속 맞아요. 그렇게 소소한 걸 너무 좋아하고 나 오늘 아침에 라멘 먹고 커피숍 갔는데 그게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일상적으로 외식을 하고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간 게 거의 몇 달 만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고자극이랑 그 강렬한 것들에 이제 정신을 뺏기면 그런 방금 설명해주신 일상의 소중한 것들의 가치가 무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하는 게 어쩌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좋은 방법 중에 우리 하나일 수 이제 있죠. 이거 마치고 배달의 민족을 킬 거에도 지금 설레하고 있거든요. 난 계속 그런 스탠스로 그럼 잘 살아보는 걸로.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더 뭔가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을 공짜로 나눠준 거라 전문가. 상담에서 들을 수 있는 거 공짜로 나눠준 거라서 너무 고맙네요. 이거는 좋습니다. 오늘은 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친구 생긴 기분이고 이제 또 우리 공동의 친구 쿤디판다를 만나서 이제 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켜서 또 그때는 더 그냥 진짜 수다만 떨어도 되고 사실 뭐 많이 보진 않아요. 아직은 뭐 20명, 20명 조금 더 해서 근데 쿤디 팬이 좀 더 볼까? 30명 처음으로 넘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쿤디 팬도 좀 빨고 오늘. 저는 오히려 오늘 찍은 게 되게 뷰 다운되고 재미없게 나가려면 어떡하지 싶어서. 아니 오늘 거 되게 재밌게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니까 이거 하면서 나 진짜 유익한 유튜브 나름 되게 나 사람 인간으로서도 내가 되게 성장을 하는 게 좋아요. 느껴지고 지금 찍는 분도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할수록 점점 서로 둘 다 막 느껴요. 왜냐면 계속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난 이거 말고도 사실 다른 토크 컨텐츠도 지금 혼자 내 맘대로 기획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픈하자면은 인생 영화를 다 물어보고 오디오 콘텐츠화 할 거거든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보고 오는 거야 숙제로. 그리고 그 영화를 이제 다 얘기하는 거를 하고 싶고 원래는 인생 아티스트를 할까도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영화는 딱 그거 그 사람 보면 영화는 딱 이거만 보면 되니까 인생 영화. 가볍게 마지막 멘트 인생 영화 뭐죠? 저는 사실 뭐 인생 영화라기보다 그냥 최근에 본 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컨택트를 다시 봤거든요. 영화.
그 드네빌레.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재밌게 봤죠. 컨으로 나 어라이벌. 아 콘택트가 또 있어서 헷갈리죠. 네. 이건 컨택트 뭔지 그게 알아요? 칼세이군 거고 이거가 테드 창. 테드 창 네. 소설, 예 알죠. 어릴 때 보고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딱 떠올랐어요. QM이 또 아 그거 듣고 한나. 앨범을 네, 또 맞아요. 냈었던 컨택트. 네.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인생 영화를 요새 좀 물어보고 다니고 있고 아마 인스타 한번 설문도 때릴 건데 일단 컨택트 뭐 좋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이런 걸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 김에 유튜브가 더 수익화도 되면 좋겠습니다. 힘드니까요. 최고죠. 어쨌든 오늘 즐거웠습니다. 이제 즐거웠습니다.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